지금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 어떤 점을 들여다보게 될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경찰 같은 경우는 이 성남시 개발에 있어서 자산을 투자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자산관리 회사로 선정을 하는 화천대유라는 회사, 그 회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 내부에서의 조금 수상쩍은 자금 흐름이 포착이 됐다라고 해서 인지에 의해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된 부분이다. 이거 화천대유 내부의 문제인 것이고요. 또 지금 이제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된 게 성남시가 구조를 잘못 짜는 바람에, 당시 이제 이재명 시장이 구조를 잘못 짜는 바람에 이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이 검찰의 업무상 배임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공수처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물론 이건 이제 공수처 관할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현재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씀드린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후보라는 식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선거 국무위원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이 고발을 해서 이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와 이재명 후보의 관계 같은 것을 규명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세 곳에서의 수사는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건 검찰 수사가 되게 되는 걸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경찰에서는 지금 화천대유 내부에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수사가 더 번져나가면 이것이 특혜와 관련된 것인가까지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아직 그 부분은 아니라서 이것 자체가 지금 이 화천대유와 예를 들면 현재 대장동 이런 의혹에 대한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수사에 뭐 착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고발 사주와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수사가 지금 당장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 과연 이재명 지금 현재 후보와 이 화천대유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핵심인데, 이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이것이 허위 사실이냐 여부와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뭐 수사 속도라든지 가능성을 봤을 때에는 검찰 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건 뭐 크게 뭐 복잡한 거를 좀 단순화해서 크게 보자면, 네. 결국에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민간업자가 그렇게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게 당시에 성남시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지금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의혹이 제기가 된 거니까 과연 그게 특혜에 해당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이고, 근데 특혜에 해당한다라면 그냥 특혜를 줄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가 또 대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또 뜻밖에도 오늘 이제 나온 소식으로는 현재 이제 야권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오히려 그 논란의 화천대유라는 회사로부터 50억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화천대유 측에서는 이게 법적 절차를 거쳤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30대에 한 7년 가량을 대리급으로 입사를 해서 이 회사를 다녔던 사람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혀 상식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그 화천대유 회사의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뭐 과거에 검찰과 기자로서 이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사이고, 곽상도 의원 본인도 또 이게 처음 아들이 그 회사에 다녔다는 사실이 부각이 됐었을 때는 급여가 얼마를 받았는지까지 자세하게 공개를 할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의혹은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 측에 대해서 집중이 됐었는데 뭐 엉뚱하게도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도 관련된 인사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이성문 대표,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불법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50억 원을 지금까지 투입을 해왔고 배당금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계한 대로 받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성남시에서 애초에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이성문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이 원래 리스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우선주가 아니고 그냥 일반 보통주를 받아왔고 우선주는 딴 사람들 다 받아갔는데 그때 리스크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수익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연히 지금 땅값이 올라서 잘 됐기 때문에 수익을 예상보다 많이 갖고 온 것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것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성남도시 개발에서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거기에서 얘기한 그대로 따른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특혜가 그러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이 나오냐면은 네. 첫 번째는 과연 이때 했었던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과연 정말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었는가와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은 이렇게 우선주가 먼저 다 가져가고 보통주가 나중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무런 금액 제한이 없이 보통주가 다 모든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계약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뒤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이 제한을 두지 않았는가라는 두 번째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에는 지금 이 화천대유가 자산관리공사뿐만이 아니라 개발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산관리공사가 개발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자산관리공사는 매니지먼트비인 운영비만 가져가는 네. 것들이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이례적인 계약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양쪽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또 짚어봐야겠습니다. 배당 계약서상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스스로 받은 그 배당금의 상한선을 설정했던 것으로 좀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상한선이 예. 우선주로서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 수익을 얼마만큼이나 날지를, 이게 지금 2015년에 있었던 일과 현재 2021년을 비교를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2015년에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한선을 뒀다는 게 아니라 1,800억 원에 한해서는 가장 먼저 확보를 그렇죠. 하겠다라는 예.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남시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 전체를 통해서 한 4천억 원 가량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그중에 1,800억 원 가량은 현금성으로 성남시가 우선 확보를 한다. 성남시가 여기에 들인 돈은 25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나마 25억 원도 다시 1,800억 원 안에 회수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가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성남시에서는 좀 1,80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는데, 들여다봐야 될 분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1,800억 원으로 예상을 한 것이 과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냐, 혹은 1,800억 원이 아니라 한 4천억, 지금 논란이 된 것처럼 4천억 원을 가져갈 수 있을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상을 해줬겠느냐, 네. 이런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에 사업을 하면서 당시에 대장동 지유가 그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느냐의 논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때 뭐 참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성남시 의회에서도 2015년 경우에는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던가요? 새누리당이었던가요? 그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이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도 많이 제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 2015년에 논점은 그겁니다. 2015년에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걸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만들어주느냐, 이게 이제 특혜냐 논란과 결국 답이 되겠죠. 예. 또 이 설계자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자 사장 직무대행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지사가 이재명 시장이 경기지사가 된 이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또 지낸 인물인데, 의혹을 좀 풀어줄 어떤 키맨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키맨으로 주목받고 있죠. 근데 예.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는 다른 문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결제했던 문건 중에는 출자 승인을 했는데 굉장히 사업 수익이 좋다라고 했고, 성남의 틀에 대출을 해줬던 은행에서도 입지라든지 뭐 성남시가 인허가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는 수익률이 높다라는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유전 이제 대표가, 그러니까 유전 좀 이제 그 공사 사장 직무 대행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본부장일 때 공모라든지 아니면 평가 기준을 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장 대행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의 이 개발과 관련되어서 총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고, 단순히 총책임자여서 키맨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이제 경기지사로 당선되고 나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었고 측근으로 현재 이제 보고 있는 이제 시각도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지금 이 화천대유의 관계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의 4호의 소유자라고 하는 남모 변호사의 또 관계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키맨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대선 국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체가 규명이 될지, 어떤 식으로 규명이 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들여다볼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구조거든요. 그 부분들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진짜 특혜가 있었다라면 특혜를 받던 쪽이 어떤 쪽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대선형의 영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